네, 안녕하세요. 서울 옥수동에서 주짓수 체육관 하고 있는 김광진이라고 합니다. 지난번 적었던 쿠팡이츠 도보 배달 후기가 너무 반응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두 번째 글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을 통해서 어제 제가 벌었던 수익 내역을 보여드리고 제가 그동안 또 하면서 생각을 했던 도보 배달 팁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어제 수익 내역을 보여드릴 건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그저께 폭설이 왔어가지고 눈이 많이 미끄럽기 때문에 눈이 아니라 눈 때문에 길이 많이 미끄러워서 배달 단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였어요. 제가 어제 일을 했던 시간은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3시간 동안 했고요. 제가 코로나 검사를 어제 받았어가지고 그 결과를 오후 5시경에 음성으로 판정을 받고 나서 이제 바로 이제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자발적 검사였기 때문에 뭐 자가격리 기간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수익 내역은 지금 77,400원으로 적혀 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10,000원은 제가 오늘 점심에 가서 했던 거고요. 어제 밤 3시간을 해서 벌었던 수익은 67,400원입니다. 도보 배달로 3시간 하고 67,400원이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이거든요. 근데 어제 배달 단가가 거의 뭐 6,000원, 8,000원, 5,000원, 6,000원. 그냥 제가 쭉 불러드릴게요. 첫 번째 했던 단가 6,600원, 8,100원, 5,300원, 6,200원, 8,100원, 9,700원, 8,100원, 5,300원, 5,000원, 5,000원까지 해서 67,400원을 받았습니다. 진짜 이거는 폭설이 왔기 때문에 오토바이 배달 기사분들을 최대한 배정을 안 하고 이렇게 저처럼 도보 배달하는 사람들을 위주로 이제 배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안전상 문제 때문에. 그래서 진짜 처음이자 마지막 일이 아닐까 싶네요. 이렇게 많이 벌 수 있는 게. 그래서 어제 건수도 많고 이제 돈도 생각보다 많이 벌어가지고 진짜 좋긴 좋았는데 막판에는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질척이는 그리고 살짝 미끄러지는 이제 오르막길을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진짜 이거는 뭐 나중에 다리에 허벅지에 펌핑이 올 정도로 진짜 힘이 들고 이제 추워가지고 마스크는 다 젖고 이제 눈썹에도 막 살얼음 얼어 있고 하여튼 앞머리도 막 얼어가지고 막 굳어서 막 이런 식으로 막 날리고 있고 막 그랬었거든요. 아무튼 뭐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좋긴 했는데 좀 막판에 좀 많이 힘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조금 더 지난번 후기를 적었을 때보다 며칠 더 일을 하면서 이제 좀 준비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이제 도보 배달이라지만 이제 좀 날씨가 춥잖아요. 그래서 좀 갖고 다녀야 될 게 뭐냐면은 첫 번째로 이제 마스크를 좀 여분을 챙겨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저는 마스크가 너무 빨리 좀 이제 습기가 차니까 이제 젖어가지고 이제 젖으면은 마스크가 달라붙고 이제 숨을 쉬기가 힘이 들어가지고 처음에는 마스크 안에 티슈를 이렇게 좀 접어가지고 티슈를 이제 그러고 이제 다녔는데 이제 티슈가 또 금방 젖더라고요. 티슈가 젖으면은 또 살에 또 그동안 그대로 달라붙고 막 이거 떼어내면서 이렇게 다녀야 되는데 당연히 숨쉬기가 불편하고 또 당연히 건강에도 안 좋을 것 같아요. 뭐 티슈 속에 있는 환경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대로 흡입을 하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길을 다닐 때 사람이 없다 하면 그냥 마스크를 벗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조금이라도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또 앞에서 사람 걸어온다 혹은 뒤에서 사람 소리 들린다 그럼 또 다시 마스크 쓰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스크 여분을 좀 챙겨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보조 배터리를 좀 챙겨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보조 배터리 이제 저 같은 경우 지금 핸드폰을 S10e를 사용 중인데 이게 이제 조그만 작은 핸드폰이다 보니까 배터리 용량도 작아요. 그래서 완충을 해놓지가 않으면은 배터리가 간당간당할 때가 많았어요.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음식점에서 픽업을 기다릴 때 그 이제 거기 사장님께 부탁을 해서 충전을 5분이라도 하곤 하는데 이제 사실 이제 5분을 해도 간당간당할 때가 많아서 또 이제 다니다 보면은 막 뭐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 막 이런 거 막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핸드폰 배터리가
완충을 해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언제 튀어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보조 배터리를 하나 들고 다니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세 번째가 마지막으로 핫팩을 좀 들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핫팩 같은 경우 내 손이나 이런 이제 내 몸을 따뜻하게 하는 용도보다는 이제 핸드폰을 좀 데우기 위한 용도거든요.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밤 9시에 끝내고 들어온 이유가 이제 핸드폰이 갑자기 꺼졌어요. 이제 배터리는 한 30% 정도 남아 있었는데 갑자기 진동이 울리면서 꺼지더라고요. 배달 중이었는데 심지어. 그래서 다행히도 제가 배달 동수하고 그 아파트 동호수를 외우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무사하게 배달을 완료를 했지만, 진짜 그거 동호수를 외우지 않은 상태에서 핸드폰 꺼졌다면 진짜 그건 난리 났을 거예요. 하여튼 핸드폰이 배터리 다 됐나 하고 들어와서 핸드폰을 충전기에 연결해서 켜봤는데 25% 배터리가 남아있는 상태로 켜지더라고요. 아마도 날씨가 너무 추워서 핸드폰이 그냥 꺼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알기로도 이제 배터리 내에 있는 전자가 이제 어느 정도 온도가 있어야지 이렇게 도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진짜 너무 추웠기 때문에 핸드폰도 그냥 얼음이더라고요. 이렇게 만지면은 정말 차가운 게 느껴질 정도로 핸드폰이, 그러니까 날씨가 추웠는데 이제 그럴 때 핫팩을 꼭 챙겨 다니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점심에 잠깐 2개 하고 들어왔는데 핫팩을 다이소에 들려서 샀어요.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준비물은 아니고 그냥 이제 팁인데, 이제 배달을 다니다 보면 아무리 도보 배달이라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멀리 배정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조금 멀리 있는, 평소에 안 가던 멀리 있는 아파트를 갔는데 이제 거기서 배달을 하자마자 이제 콜이 들어왔어요. 근데 콜이 들어왔는데 거기를 기점으로 또 반경으로 콜이 들어오기 때문에 완전 좀 생뚱맞은 곳에서 콜이 들어오더라고요. 이제 거기에 콜을 받게 되면은 제가 그 동네 지리를 잘 알지도 못하고 또 거기를 갔다 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제가 그건 어쩔 수 없이 취소를 했어요. 아무튼 이런 사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보다 멀리 배정을 받았다. 그러면은 배달을 완료하자마자 온라인을 오프라인으로 바꾸세요. 오프라인으로 바꾸고 어느 정도 다시 내 동네로 들어온 다음에 그 오프라인을 온라인으로 바꿔 주시면은 내 동네 안에서 또 배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오토바이 배달을 하시는 분들이나 자동차 배달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뭐 약간 배달하는 기점들이 바뀌어도 상관은 없지만, 도보 배달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되면은 참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네 지리를 일단 모르기 때문에 걸어 다니는데 상당히 제약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동네에서 좀 어느 정도 해가지고 막 골목골목길을 찾아다니고 아파트 단지도 막 가로질러 다니고 이제 지름길들이 많이 보여서 그러고 다니고 있는 상태거든요. 아무튼 온라인 오프라인을 적절하게 변경해 주시면은 좀 일을 쉽게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럴 때는 저도 어제 처음으로 어쩔 수 없이 배달을 취소를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배달 완료율이 떨어지고, 이 배달 완료율이 이제 한 95% 아래로 떨어지면은 이제 그 콜 들어오는 횟수가 적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행히 어제는 저는 배달을 한 건을 취소했고 배달 완료율이 98%로 이제 떨어졌는데, 다행히 아직 지장은 없지만 아무튼 이런 거는 좀 사전에 좀 막을 수 있으면 좀 방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블로그에는 적지 않았지만 이제 그냥 영상에만 말씀드리는 게, 도보 배달 같은 경우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거 도보 배달을 꼭 콜수가 많은, 주문량이 많은 곳까지 가서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정말 운 좋게도 제 주변에 제가 있는 곳이 도보 배달 콜수가 많은 곳이라서 이렇게 정말 운 좋게도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도보 배달 하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막 주문을, 우리 동네는 내가 있는 곳은 주문이 없기 때문에 다른 곳을 할까요?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도보 배달이 그냥 길에서 만약에 콜이 없으면은 그냥 길이나 이런 그냥 길에서 그냥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되게 약간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저도 한번 그렇게 해봤는데
되게 내가 이렇게 무엇을 하는 것인가라는 생각도 막 많이 들고 이게 현타가 막 많이 오게 되거든요. 막 내가 괜히 초라하게 느껴지고. 근데 내 자존감을 이렇게 뭔가 낮추게 되면서까지 저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이제 저 같은 경우 자존감이 낮춰졌다는 거고요. 이제 다른 분들은 안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도보배달 같은 경우 막 이렇게 도보배달인데 다른 동네 가서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처럼 운이 좋으신 분들은 꼭 도보배달을 그냥 취미 삼아 한번 해보시고요. 운동은 충분히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저도 이거 들은 내용이고 저도 이렇게 도보배달을 하나 보면은 이제 몇 번 봤었는데 이제 자동차 배달을 이제 자차로 하는 배달을 커플끼리 같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그런 분들은 뭐냐면은 한 분은 운전만 하시고 한 분은 휴대폰 들고 다니면서 음식 픽업과 배달을 해주시고 이렇게 하는 커플들을 저도 한 두세 번 봤고 저도 확실히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은 뭐냐면은 그거를 하면서 데이트를 하신다고 해요. 이제 이런 분들은 우리 동네에는 배달 콜수가 없어. 그렇지만 다른 동네 가서 한번 해볼래. 이런 분들은 괜찮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 데이트하면서 돈도 벌고 또 요거 하면은 또 이제 부수입이 생기니까 재밌잖아요. 이제 뭐 그날 밥값 벌어서 그날 저녁에 맛있는 거 사 먹는다거나 뭐 데이트 비용을 요 자차로 같이 커플끼리 하면서 돈을 번다거나 하는 거는 되게 저는 아기자기하고 괜찮은 것 같거든요. 아무튼 요런 경우도 있다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음식 픽업을 기다리는 동안 이제 다른 배달 기사님들을 이제 간간히 보게 돼요. 많이 마주치게 되는데 처음에는 인사를 최대한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냥 서로 바쁜 거 하니까 지나치기 마련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영상을 기점으로 이제 배달 기사님들한테 저도 인사 한번 다시 드릴 테니까 이제 정말 모두 안전하게 배달하시고 항상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쿠팡 같은 경우는 본인이 원할 때만 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잖아요. 물론 배달의 민족이나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그거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원하는 시간만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정말 몸이 안 좋을 땐 좀 쉬시고 항상 먼저 건강 유의하시면서 일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모두 화이팅 하시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유튜브 댓글에도 적어주셔도 되고 제 블로그 들어오셔서 블로그 댓글에도 적어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아는 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두 화이팅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